자,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럭셔리한 세단 모델을 떠올리시거나 AMG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모델들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벤츠의 역사나 판매량 측면에서 봤을 때 SUV가 상당히 좋은 역할들 그리고 좋은 성적들을 내왔었거든요. 오늘의 모델은 그런 판매 성적들을 가지고 왔던 주역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새로운 모델로 돌아온 메르세데스 벤츠 GLC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가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GLC 클래스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GLK라는 SUV가 판매가 됐었어요. 이 GLC 모델은 그 GLK 모델이 이름이 바뀌면서 들어가게 된 이름입니다. C클래스급의 GL SUV 모델이다 라는 이 이름으로 이 GLC라는 이름이 붙게 됐어요. 그래서 GLK 때는 삭제를 하고 GLC 때부터 세대를 카운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GLK가 단종이 되고 GLC로 이름이 바뀌는 그 타이밍이 딱 맞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GLK가 없어지고 GLC가 생겼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딱 타이밍이 바뀌는, 이름이 바뀌는 타이밍에 GLK도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차는 이 GLC 3세대 모델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GLC 3세대 모델은 지난 2022년에 공식적으로 글로벌에 출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올해 출시가 되게 됐죠. 최근에 벤츠 SUV들이 굉장히 심심해지고 또 덩치는 커져가면서 가격은 또 비싸지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GLC 클래스는 어떨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면부부터 해서 디자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는 벤츠 SUV 모델들을 보게 되면은 각진 디자인들은 G클래스, G바겐이 아니면 조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뭐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타이어 브랜드 미쉐린의 비벤덤, 굉장히 살집이 오돌토돌 올라와 있는 그런 캐릭터처럼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서도 차의 덩치 자체도 상당히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의 덩치가 커지는 거는 벤츠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 뭐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다 그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GLC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차의 크기가 꽤 커졌다라는 느낌, 특히 운전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 정도로 좀 커진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신형 E클래스, 신형 E클래스도 보면은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씩 있어요. 그 요소 중에 하나는 그릴의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크롬의 형태, 그리고 그릴의 형상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 그릴의 형상이 사실은 GLC 클래스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GLC 클래스에서는 이 테두리 부분을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해주면서 그릴이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줄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GLC 때는 그런 느낌들, 그런 평가들, 좋지 않은 평가들이 조금 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클래스에서는 이 테두리 부분에 은색을 적용을 시켜주면서 그릴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지 않은 평가들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GL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던하면서도 그동안의 벤츠가 가지고 왔었던 이미지들을 최대한 좀 담아준 그런 모습들, 특히 벤츠 코리아에서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를 하면서, 한국 상품화를 하면서 따로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앞모습, 특히 그릴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런 포인트들, 사실 벤츠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었던 포인트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크롬의 라인, 범퍼 하단 쪽에 들어가는 크롬의 라인들까지 적용을 해주면서 차가 어느 정도 적당히 띄어져 있고 적당히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래픽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딱 각이 져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동그랗게 들어간다던가 그런 느낌들, 혹은 눈썹 부분만 강렬하게 들어간다던가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 밑에 진짜로 속눈썹 같은 것들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따가 테일램프 쪽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테일램프의 저 디자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야간에 봤을 때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 그런 시야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불만은 없거든요. 그런데 딱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낮에 주간에 잘 보이는 상태에서 이 램프를 봤을 때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램프인가,
그리고 이 차의 전체적인 이미지하고 어울리는 램프인가 했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옆모습과 뒷모습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부분 변경도 아니고 세대 변경 모델인데 이렇게 옆모습과 뒷모습을 같이 보여드리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옆모습이 약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라는 느낌들이 좀 강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GLC 모델, 2세대 GLC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보닛 쪽은 낮고 캐빈 쪽으로 가면서 확 넓어지는 느낌, 다른 SUV들도 약간 좀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사실 GLC만의 느낌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약간 좀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들보다는 몽글몽글한 느낌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쉐린의 비밴덤을 연상을 시키는 그런 캐릭터 라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기존의 2세대 GLC 모델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느낌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변했니? 라고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정도의 이 변화, 굉장히 적은 변화의 폭이 옆모습에서 확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포인트는 앞모습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이 뒷모습 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츠가 이 전기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EQ를 따로 분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EQ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GLC 모델의 전동화 모델이었던 EQC 모델이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차를 전기차로 만든 파생 전기차 형태였고, 거기에다가 EQ 브랜드만의 이 디자인 시그니처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디자인이 어색해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대 변경을 하면서는 그 EQC 모델까지 고려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브랜드에서요, 여러 브랜드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좌우 테일램프 혹은 헤드램프까지 쭉 연결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을 적용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EQ에서 바로 그런 이 디자인들을 브랜드 디자인 시그니처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벤츠 모델들, 내연기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비워주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됐었단 말이죠.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 디자인적인 차이를 메꾸기 위한 요소로서 이 부분에다가 그냥 블랙 하이글로시 파츠를 적용을 해주게 됐습니다. 이 테일램프에 대한 디자인까지 조금은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세대의 EQC 모델이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이 형태 그대로 좌우로 쭉 연결되는 그런 테일램프가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쪽에서 헤드램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최근에 출시된 E클래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E클래스처럼 삼각별 모양의 이 디자인이 들어간 건 아니긴 하지만 조금 뭔가 두꺼운 송충이 눈썹 같은 것들이 안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면발광의 LED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겉 쉐이프만 보게 된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벤츠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쉐이프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그래픽까지 같이 보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은 이쁘진 않다. 조금 독특한 캐릭터 라인을 가져갔네, 약간 그런 생각들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개성이 없어졌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렁크 라인이 아니라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GLC도 사실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 급을 생각을 했을 때 중형이라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살짝 작아 보이는 느낌의 트렁크 공간이었거든요. 이번 3세대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크기가 조금씩 더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많이 쓰는 짐들을 이렇게 대충 널브러뜨려 놔 봐도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점이 그나마 장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넓어 보인다는 거는 실제로 넓어지기도 했지만 공간의 활용성도 일단 사람이 느꼈을 때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했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신형 GLC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최근에 이 벤츠 차종들을 좀 시승을 많이 해보셨다거나 아니면 최근 출시된 모델들을 소유를 하고 계셨다거나
한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그런 실내 구성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게, 단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차별화가 없습니다. GLC만의 느낌들 어떻게 하면은 다른 모델들과 좀 차별화가 되는가, 구분이 되는가 라는 것들에서는 조금 부족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장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보다 위급의 벤츠 모델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구성들, 특히 E클래스나 S클래스에서 가장 먼저 적용을 해줬었던 그런 구성들이 이번 GLC에도 그대로 넘어왔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용의 편의성과 고급스러움과 이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번 GLC 신형 모델에서는 MBUX 2세대가 같이 탑재가 됐어요. S클래스나 C클래스, E클래스 최근에 나온 차들에 골고루 적용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인식을 통한 뭐 온도 조절해줘 라든가 나 추워 몇 도로 올려줘 이런 것들, 혹은 창문 올려줘, 창문 내려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쉽게 알아들어주는 그런 똘똘한 MBUX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벤츠 차종, 특히 최근에 출시된 뭐 S클래스라든가 EQS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하이퍼 스크린 형태, 조수석 앞쪽까지 쭉 뻗어져 나가는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형태가 오히려 사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위 트림에 적용되는 형태긴 하지만 조금 더 사용성이 익숙하고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형태를 조금 더 많이 들여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왔었거든요. 다행히 GLC 모델에서는 그래도 상위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가 절감인데, 실제로 이 차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형태를 더 많이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요소들, 사실 송풍구라든가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벤츠가 그동안에 너무나 화려하게 잘 해왔던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을 구현을 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너무 예쁜 송풍구 디자인도 잘 해놨고요. 이 송풍구 안에는 공기청정 기능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도 더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앞유리에 열과 소음을 차단을 하기 위한 차단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차들에 되어 있는 틴팅이 웬만하면 다 불법이에요. 왜 그러냐, 틴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이 가시광선 투과열, 실제 밖에서 보이는 그 빛의 70%가 앞유리로 들어와야 되고요. 옆유리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옆유리는 40%가 들어와야 됩니다. 2열의 옆유리라든가 뒷유리,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딱히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국민 농도라고 했을 때 50%, 뭐 35% 이런 식으로 틴팅을 하게 되거든요. 다 불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준에 맞춰서 틴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자외선 흡수율 반사율 혹은 적외선 반사율 흡수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내에 들어오는 열기를 막아주는 것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덜 더워지는 효과들은 있거든요. 그늘에 있는 효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농도에 맞춰서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느껴왔었던 그런 열 차단 능력들을 보기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에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밝은 색깔의 틴팅을 시공을 해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야간 주행이라든가 악천후 주행이라든가 그럴 때도 훨씬 더 깨끗한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행 모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프로드를 갈 것이 아니라서 실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프로드 주행 모드라는 게 이 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가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프로드 주행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프로드 모드를 들어오게 되면은 투명 보닛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명 보닛 기능은 사실 랜드로버나 지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 앞쪽에 내 차의 엔진 부분이 어떤 지형으로 되어 있는가를 같이 확인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모드하고 시속 8km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속도가 오프로드를 간다라고 했을 때 흔히 진짜로 험지를 돌파할 때 주로 주행을 하게 되는 속도거든요. 고속에서도 이 기능을 쓸 수 있으면 참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프로드를 갔을 때 확실하게 주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잠깐은 쓰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진가를 발휘하게 되면은 이 기능을 한 번 더 신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2차의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1열은 조금 그래도 벤츠의 느낌들이 난다, 화려한 것들이 있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할 것 같지만, 2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적다, 약간은 심플한 정도 라고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2차 뿐만 아니라 C클래스, 이전 세대의 GLC 혹은 C클래스, 이 언더로 가게 되면 만나볼 수 있는 컴팩트 클래스에서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심지어는 E클래스 혹은 GLE 클래스에서도 이런 느낌들을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벤츠라는 차의 실내, 특히 2열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고급스러운 차인가?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S클래스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S클래스로 가게 되면 진짜로 뒷좌석까지도 고급스럽고 좋아요. 하지만 2열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다양하고 화려한 편의 장비들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점들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 사실 대부분의 공간이라든가 발 공간, 머리 공간, 좌우 공간, 그리고 뭐 전체적인 착자감과 소재감, 이런 것들은 1열에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아요. 꽤 고급스러운 느낌들, 그런 것들 잘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게 뭐라고 고작 그것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USB 충전 포트가 없어요. 어디 숨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없어요. 들어갈 법한 요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거기다가 안 넣어줬다라는 것들은 빼고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납 공간들, 이런 착자감의 편의성,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 편입니다.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하고, 부족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것들, 특히 최근에는 전자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동승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스마트폰에 대한 충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오히려 그런 USB 포트를 한 개라도 장착을 해주는 경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벤츠보다 더 아래에 있는 대중성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에서도 그런 포인트들은 웬만하면 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GLC에서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더 실망의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요소들은 크게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마감도 상당히 훌륭하고, 1열과 마찬가지로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2열을 위한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도는 좋은 편에 해당을 한다. USB 포트만 빼고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 신형 GLC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LC 클래스에는 총 2개의 파워트레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GLC 220D 모델과 이 차처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GLC 300, 총 2가지 모델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작용이 됐기 때문에 2000cc 이 가솔린 엔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강력한 그런 성능들도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9G 이 9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은 258마력, 최대 토크가 400Nm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계산을 하면은 40.7
48 정도 되는 그런 킬로그램 퍼스미터 토크를 발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 시스템인 4매틱까지 적용이 되어 출시가 됐어요. 사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최근에 판매되는 이 자동차의 이 트렌드를 봤을 때 이 전기차가 순식간에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판매되는 량 혹은 생산되는 량, 가격의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락의 정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압도적인 시장의 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생각보다 전기차가 그런 것들을 빠르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하이브리드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류가 되어야 하는가? 사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런 하이브리드 안에서만 봤을 때도 주류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라는 거는 소비자가 많이 선택을 하는가인데, 그런 주류는 아니지만 쉽게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동화 이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과 크게 이질감이 없으면서도 그 덕분에 훨씬 더 강력한 성능까지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형 GLC는 생각보다 잘 나가는 그런 주행 성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가속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한 6.8초 정도 걸릴 거예요. 6.2초군요. 그런 정도의 실력 주행 성능을 발휘를 해주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진짜로 성능이 더 강해진 건가 라는 의문도 들 수는 있을 겁니다. 밟아보면은 비슷한 6초대라고 하더라도 이 느낌이 체감이 되게 많이 다른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 차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그렇고요, 고속도로에 올라가서도 그렇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 차를 타면서 펀치감이 부족해, 차가 재미가 없어, 안 나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4매틱 시스템이 장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덕분에 고속에서의 안정성, 특히 고속으로 쭉 속도 높여가지고서 항속으로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듬직하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느낌들, 그냥 차가 커졌으니까 듬직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고속에서의 안정성이 확실히 좋아졌구나, 이전보다 좋아졌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주행 감각들을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하고요. C클래스부터 벤츠로 볼 것이냐, 혹은 C클래스까지 컴팩트 라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요 옆에 있는 GLS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벤츠에서 만드는 고급 SUV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것들을 골고루 보여주는 그런 차다 라고 한다면은, GLC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요 정도는 하고 있단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SUV 모델입니다. 그런 SUV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GLA나 GLB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벤츠가 맞아?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만들었다면은, 이 GLC 같은 경우에는 벤츠잖아, 이 정도 갖추고 있으면은 이때부터는 벤츠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주는 차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지금 시승을 하는 내내 불편했고 거슬렸던 점인데, 예전에 E클래스 관련해서 혹은 다른 여러가지 벤츠들과 관련해서 시트가 센터에 안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211 E클래스를 지금 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틀어졌다고? 내가 이러고 운전을 한다고? 막 이런 느낌들, 그런 궁금증? 약간 공감이 안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GLC 클래스에서는 시트가 이 중심선이 안 맞냐가 아니라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쪽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센터 쪽으로 꺾여 있고, 몸은 왼쪽을 향해 꺾여져 있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딱 스티어링 휠에 맞춰서 딱 앉게 되면은 왼쪽 다리 부분이, 허벅지 부분이 이 볼스터에 걸리는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되고요. 시트에 딱 맞춰서 하게 되면은 이러고 운전을 하는 기분이에요. 지금은 뭐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과장을 했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의 후방 추돌을 당하면서 지금 디스크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 허리에 대한 통증이나 허리에 대한 불편함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번 GLC에서도 조금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요 승차감도 좋고 가속감도 나쁘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을 차단을 해주는 차폐성도 괜찮은데, 시트의 각도 때문에 이게 승차감이 좋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운전의 정자세, 그러니까 운전을 할 거야 라는 이 자세로 한번 시트에 앉아 보시고, 운전석이 아니라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느낌으로 딱 이 시트에 가장 편하게 앉았을 때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또 한번 앉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느낌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딱 요거를 빼고 본다 라고 하면은 무던한 승차감, 무던함 중에서도 약간 더 고급스럽고 편안함에 해당을 하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준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GLC 클래스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1세대 모델인 GLK 모델을 시승을 했을 때는 별다른 불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2세대 GLC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느껴왔던 벤츠의 SUV의 느낌이라든가 SUV의 느낌이라든가 벤츠의 느낌이라든가 뭔가 무던한 그런 느낌들보다는 그냥 벤츠 로고만 떼고 태웠을 때, 혹은 눈을 가리고 태웠을 때 이게 벤츠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라는 느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번 GLC 3세대 모델에 와서도 조금 더 강해진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을 가리고 태웠다라고 했을 때 승차감 진짜 좋다, 야 진짜 잘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GLC 3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8,710만원에 라는 가격대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GLC 22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7,68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물가라든가 물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8천만 원대가 예전에 5천만 원대하고 같은 느낌이 드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여전히 숫자가 높아진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야, 저 돈을 주고 저거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여유가 있으시고 나는 그럼에도 무던한 SUV, 뭐 국산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그만 타고 싶어, 나는 굉장히 무난하고 별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수입 SUV를 사고 싶어,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품격, 실제로 품격이 있는지 모르겠고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GLC는 여전히 그냥 무던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돈 생각이 조금은 날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시승을 해보시고 내가 기대한 고급스러운 혹은 편안한 럭셔리함,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